그리고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들고 온 주제인데 부산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메가시티. 우리 지금 차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산, 울산, 경남 세 개 자치단장들이 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게 추진이 돼가지고 박형준 시장이 이제 거기에 약간 생뚱맞게 들어와 계셨는데 그래도 박형준 시장은 되게 메가시티 자체를 추진하는데 열정적인 분이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 때 아예 대놓고 울산시장의 어떤 후보와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박한수 도지사 후보가 아예 대놓고 원점 재검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원점 재검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점 재검토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 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규약을 마련한 계약을 성립시킨 상태예요. 그럼 계약을 원래 돌리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보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좀 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울산시장도 눈치는 볼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죠. 특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하고 하고 싶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행정안전부 이야기를 했는데 설령 세 개가 합의를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진행을 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조차 반대한다고 하면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서로 간의 계약 사항도 존재를 하는데 이 사업이 가지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납득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왜냐하면 불경 그러니까 특별광역연합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되게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규약을 만들 때 지방자치법과 규약체계 안에다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그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그걸 구성지자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성지자체의 의회가 의결만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죠? 강제성이 그렇게 안 했다면은 아마 또 계약이 생성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평생 노예 계약 하란 말이냐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광역연합은 지금 해체하려면 언제든지 해체 가능한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립시키기 위하여서 서로가 양보한 내용을 동시에 담은 거죠. 그런 걸 보통 누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누더기 이상하게 됐구나. 난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 규약이 강제성이 없다면 사실은 앞으로의 사업은 담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윤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진척이 되고 그러면은 불경 지역에서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크게 올라가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답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근데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이걸 갖고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너 이거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다 하라고 판을 다 깔아주고 규약까지 만들고 다 했는데 이거 정말 그대로 시쳇말로 나가리 시키면 너 무슨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 이거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 나가리는 취소해 죄송합니다. 주시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편집의 기술을 자막을 다시 땡땡땡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 자, 근데 이제 삐삐삐 요즘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메가시티도 메가시티지만 제일 지금 눈앞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이슈로 보고 있는 게 가덕 신공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들이 많아요. 뭐 매립식이다, 부유식이다, 뭐 2019년이다, 개항을 2020년이다 또는 2035년이다. 왜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이게 국토부가 농간을 부려서 그런 거죠. 국토교통부가 문정부가 말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그 가덕도의 상당 육지 부분을 물고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가서 거기에는 그걸로 예산 구성하고 다 그 공기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부 이제 물러날 시점부터 입장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왼쪽에 오른쪽 공역에 뭐 비행기 이륙할 때 무슨 그 선박하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그 계획을 바꿔버린 겁니까? 그래서 그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더 빼면서 예산도 2배로 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반대 논리를
부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국토교통부인 겁니다.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뭡니까 느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실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절체절명이에요. 엑스포가 2030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엑스포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망 즉 가덕 신공항을 완성한다를 거의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엑스포에 그 PT를 할 때에 가덕 신공항이 이렇게 완성된다라고는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PT에서. 그러면 그 교통 얘기는 접근성 뭐냐면은 이게 가덕 신공항도 사실은 자칫하면은 이게 또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물론 엑스포도 하고 가덕 신공항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엑스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덕 신공항을 살리려고 하면은 엑스포에 넣었어야죠. 그 뭐 가덕 신공항과 연결된 얘기는 한데 그 LCC 저가항공의 통합 본사를 사실은 부산이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죠. 신공항이 있으면 그 반드시 그런 공항 본사 항공사 본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난항에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건 원래부터 사실은 부산 온다. 이게 거의 저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봤는데 지금 와서 이제 딴소리 하시면 참 지금 부산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모든 게 다 몰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LCC 그 저가항공 통합한 거 그거 하나 부산에 주지 못합니까? 그거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업무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대형 항공하고 국토교통하고 인천공항하고 수도권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고 잠깐만 딴 눈을 팔면 우리의 이익을 그대로 뺏길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시의회가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의회의 권한은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인사권도 좀 주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좌관 제도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시의회가 일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제 배경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배경이 되고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저는 뭐 보좌 인력 확충을 통해서 보좌관 제도 도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전향적으로 잘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해야 욕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선도적인 그 시범 모형을 보여줘야 된다.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야. 또 사람만 뽑아놓고 돈만 쓰고 그런 게 안 되도록 애를 근데 써야죠. 아마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좌 인력을 보좌관 제도를 두더라도 그 보좌관을 선발하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단 안에서 뽑은 그 보좌진들은 공유하게 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 다. 의원실에서 아름아름으로 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저는 부적절할 거다. 그렇게 의회 전체에서 의회 보좌진. 전체에서 보좌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정 평가를 받는 거죠. 시험을 쳐도 되고 아니면 공채를 하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각 전문 분야별로 몇 명씩을 뽑아서 자기가 볼 때 필요한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보좌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시의회 또는 시의원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보좌하는 인력이 돼야 되는데 또 한 명의 비서 또 한 명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확실하게 받거든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이왕에 부산시 의회가 시작을 하니까 전국에 어디서든지 부산시 의회의 보좌 제도를 보고 그거를 따가고 싶을 만큼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제 의회의 어떤 그 역량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응원도 해드리고 감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